네, 지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제주 화북2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제주 화북2의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발표된 그런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것들이 한동안 많이 없다 보니까 제주 동부권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을 대거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도련 1동, 화북 2동, 영평동 일원이 되겠는데요. 사실 여기 화북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9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면적으로 우리가 공원 부지의 사업 면적을 봤을 적에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비율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비율이 70%인 거고 공원 비율이 30%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급하는 세대수는 5,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공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중에서는 세대수가 가장 큰 세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5,500세대에 사실은 수용 인구가 12,000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북2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 핵심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어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주 동부권의 활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하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변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입히는데 그린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테스트베드로 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청정 환경이 우리가 구축이 된다.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거는 천연 자원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인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부분들은 이 지역 안에서 굉장히 쾌적한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탄소가 없는 깨끗한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동부권의 중심의 신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린 수소 에너지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화북2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부분들도 정말 동부권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5,500세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전체 부지가 다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도시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화북2 이 지역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는 거를 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화북2의 전체적인 어떤 개발 방향은 뭐냐면 기존 도심과 그 다음에 택지지구와 산업단지를 연계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수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산책길을 조성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원 면적이 40%로 30%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주변 환경을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 도심지 안을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 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보통 4인 가족,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아이들의 돌봄이라든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지금 화북2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원도심의 대중교통을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업과 그 다음에 어떤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대체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 접목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러한 미래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말 미래형 그런 신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신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 자체가 물론 우리가 화북2로 이제 도시 개발이 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까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토지의 가격이 급격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허가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후에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한 법적인 그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요. 이런 지역들은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화북2에 입주권이라든지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입주까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청약은 2027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입주 같은 경우에는 2029년부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인 거기 때문에 청약은 2027년 그리고 아파트 입주는 2029년에서 203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어진 시간이 6년 정도 남아져 있다. 그러면 이 6년 안에 내가 첫 번째로는 청약 통장을 준비를 해서 청약에 대한 것들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청약에 대한 부분들보다 나는 여기 안에 뭐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화북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제주도의 최초의 그런 미래 신도시로서 우리가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지역의 토지나 무엇인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기간은 2028년 11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토지든 주택이든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 97번 번용로와 연북로에 지금 현재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된 이러한 신도시가 되겠고요. 9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5,500세대의 지금 현재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데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동부공원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화북 1 신도시까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북항으로 가는 직진하는 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마지구의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고요. 실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화북항이나 제주국제공항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의 중심지로 좀 만들겠다. 그리고 새로운 신교통 수단도 여기에 이제 대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화북2 신도시에 입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화북2의 핵심적인 위치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하루방 앱에 들어오셔서 입지적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시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화북2 같은 경우에는 5,500세대를 2027년부터 공급할 예정이 되겠고 앞서 제가 분석드렸던 바로 제주 동부공원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동부공원하고 연결이 되는데 교통에 대한 요충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필수 정보에서 핵심 정보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북 신도시에서 동부공원 부지를 지금 현재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가 이렇게 생기고 지금 현재 화북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를 직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화북 상업지구로 연결이 되면서 이 화북 상업지구의 맨 끝자락에 화북항이 위치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화북 신도시 1, 2는 화북항의 개발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북항의 개발이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여객이라든지 물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화북항은 바다를 우리가 매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화북항 자체 내에서 해외에서 오는 관광의 크루즈들을 대거 이렇게 입항할 수 있게끔 실제 관광 자원으로서 화북항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크루즈 항들이 강정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부터는 화북항이 기초가 돼서
대거 많은 어떤 해외의 크루즈 선들이 화북 항쪽으로 지금 현재 입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제주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들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마련하는 게 바로 주택에 대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1단지로 되는 것이 바로 화북 상업지구가 되겠고요. 이 길을 관통을 해서 우리가 동부공원을 지나서 이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쪽에 화북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항 근처에는 우리가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도심지 아닌 거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업지구를 대거 만드는 부분들인 거고, 여기에 주거단지의 배후 핵심 주거단지가 바로 이 화북2의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화북항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업장에서 일하시는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실제 제주도에 생활을 하면서 또 제주도에 어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본거지도 마련을 하는 실제 신도시로서 구축이 되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실제 정말 앞으로 정말 살만한 도시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동부권에서는 화북2 신도시가 가장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의 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입 또는 이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한 매입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을 받을 수도 있고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굳이 청약 통장만 내가 이게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토지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대토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북2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97번 번용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제주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여기 제주도의 이 97번 번용로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실제 이 화북2의 신도시가 지금 현재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인해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구역 자체가 이제 얼마만큼 크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지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북 신도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진 이 부분인데 우리가 주변 지역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서 지금이 저점일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경매로도 이제 공매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 하반기까지 제가 제주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저점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2, 3년 정도 안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올해는 무조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저점인 거기 때문에 나랑 맞는 물건을 지금은 내가 분석을 잘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적인 선택과 그 다음에 지역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바로 에쿼티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현금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금 당장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4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주 화북2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상담이 굉장히 많아지실 텐데요. 이러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에 대한 것들을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루방 앱을 통해서도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나 상담이 가능한 거니까요. 제주 알마켓을 통해서도 고민 상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내용들은 항상 부동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적에도 기회가
온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우리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 건지 다시 한번 좀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